안녕하십니까.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무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학년도 과학고등학교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해보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이제 2019학년도 과학고 원서 접수가 거의 마감이 되었죠. 이제 제주과고가 아직 원서 접수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과학고등학교 원서 접수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제가 올해 과학고 뭐 영양 분석 뭐 이런 것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좀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약간 좀 소폭 상승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지역이 인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근데 항상 이제 100명씩밖에 모집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교들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 특히 이제 100명 모집에 853명,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168명이 늘어나서 1.68대 1이 1.68 경쟁률 정도, 포인트 정도가 상승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8.5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좀 상승했는데요. 여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고는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부산 일과고가 뭐 33명 정도가 전년 대비 지원자들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명 정도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서울 세종과고가 지금 181명이 늘어났죠. 181명이 늘어났고, 한성과고 같은 경우에도 42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00명 좀 넘게 220명 정도가 상승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지원자가 전년에 이제 1,598명 모집을 했었고, 올해도 동일하게 모집을 하는데요. 지원자들이 4,900명에서 5,600명으로 거의 700명 넘게 727명이 늘어나서 0.45포인트 정도 경쟁률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과고를 제외했고요. 제주과고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올해 경쟁률이 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쟁률들이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상승한 기미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고입 동시 선발에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과거는 전기에 선발을 했었죠. 그랬는데 뭐 자사고라던가 뭐 이런 학교들이 이제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뭐 자사고 학생들 일부는 뭐 과고나 뭐 영재고나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죠. 문과 학생들을 제외하면.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일부가 후기에 지원하기 전에 전기에서 과고를 지원했을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올해 전체적인 학생 수 자체가 좀 늘어났습니다. 보시면 특히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서울이랑 이제 경기권,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권에서도 인원들이 좀 증가해서 경쟁률은 좀 상상이 됐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상승해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서 뭐 300명 모집하고 경기는 100명 모집하고 부산은 200명 모집을 하죠. 그랬을 때 지역별로 중3 인원 기준입니다. 중3 인원이 한 요 정도씩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그랬을 때 과거 지원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늘어난 인원만큼이 지원자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는 4,000명 정도가 늘어났지만 뭐 이제 과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850명 정도 가 늘어났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은 보시면 200명 모집인데요. 482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의 인원이. 근데 이제 지원자가 551명이 늘어났는데 전년하고 비교하면 3명 정도가 줄어들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서울, 경기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집 인원이 200명이지만 그 정도의 인원, 거기에 이제 갈 수 있는 수요자들이 거의 부산에서 모집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이 감소했다고 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지원자들이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가 뭐 인원 증가, 이제 지원자들 증가 비율로 봤을 때는 1.68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사실 지원자 자체는 서울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 인원 증감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인원 증감에 따라서 지원자 풀이 좀 더 넓어졌고 많아졌고, 그래서 그 인원들이 과거에도 좀 더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경향들도 있어요. 경상도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지역에서 일부 인원은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인원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자들의 상당히 상승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영향, 그렇죠? 그 지역에서 뭐 일반고나 이런 데들 가기보다는 그래도 전기 모집에 좀 더 선발하는 것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대입전형 구조 개편안이 발표가 됐었죠. 7월 17일 날. 그래서 요거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경상도나 전라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한성하고 2개년 일자별로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일차, 2일차, 3일차 전반적으로 2일차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이제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한성하고 2일차 보시면 전년하고 대비해도 110명 정도가 늘어났죠. 그렇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죠? 이때 17일 날 오전에 교육부에서 이 2022학년도 대입전형 구조 개편안이 발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때 1일차에 비해서 요때까지는 그걸 한번 보고서 판단해 보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들도 있다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보고서 추이를 보고서 2일차에 지원해서 2일차에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이후에 이제 18일까지 이제 한성가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17일 발표 이후에 진행했던 다른 과학고등학교들의 원서 접수 시에도 요 내용들을 참고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 또 상승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서 접수는 이제 끝났죠. 그렇죠? 이제 원서 접수를 다 했기 때문에 1단계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원서 접수 이후에는 과거 이제 전형 방법들을 봤을 때 뭐 1단계는 방문 면담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2단계에서 방문 면담까지 1단계 진행을 하고 난 후에 방문 면담까지 진행한 후에 소집 면접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소집 면접과 방문 면담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되 일정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부 가고 같은 경우에는 원서 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방문 면담을 바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정도에 이제 소집 면접 일정들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9월부터 이제 10월부터 11월까지 방문 면담 일정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소집 면접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면접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언제쯤 방문 면담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미리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학교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는 데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정부 기조에 의해서 블라인드 면접이 좀 확대되고 있죠. 기업에서도 그렇고 대인 면접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하게 됨에 따라서 교복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입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 같은 것들의 착용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셔서 가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면접을 준비하시기 위해서는요. 가장 기초적으로는 제출 서류, 특히 이제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가 작성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죠.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수학, 과학 관련해 가지고 자기소개서에 수학 관련한 뭐 활동 내역이나 배우 느낀 점, 뭐 과학 관련한 뭐 활동 내역이나 배우 느낀 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묻고 있는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각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글자 수가 제한이 돼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 작성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기술 면접 때.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답변하시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출 문제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뭐 세종이나 한성가고 같은 경우에 동일한 문제들을 이제 기출 문제로 오픈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배웠던 내용들, 소양이라던가 원리들을 적용한 문제들이 출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그런 과학적 상식, 과학적 사고를 하는 연습들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이런 제출 서류 중심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과학고 홈페이지 가보시면 뭐 기출 문제들을 공개하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전년도 입학 전형 결과, 영양 분석 뭐 이런 결과 보고서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선행학습이라던가 아니면 뭐 교외 활동, 올림피아드라던가 과학영재원이라던가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그거와 관련한 질문들을 받았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가? 이제 거기서 답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본인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내용에 그거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을 했는데, 본인은 이제 그게 과학 경시대회나 뭐 올림피아드나 이런 거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답할 때는 그거와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라는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활동들을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가, 그것들을 중심으로 답변을 할 필요가 있고, 뭐 기출 문제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만 선행학습 결과, 평가 결과 전형 평가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제출 서류를 중심으로 평가하는구나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따른 면접을 준비하시면 상당히 남은 기간 동안에 과고 면접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으로 2019학년도 과학고등학교 원서 접수 결과를 분석하고 이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